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0일 10시 58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녹화 시작이 조금 늦었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컴퓨터가 좀 문제가 좀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도 아마 PT 내용이 조금 화면이 좀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동 세팅을 하는데 자동이 깨져버려가지고 그것을 설정할 수가 없네요. 제 컴퓨터는 조금 건강이 상했으나 여러분들의 계좌가 건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올해 시작할 때 마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메이크 어카운트 크리에이터 어게인 이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많이 행복해지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욕심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보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리포트 상으로 보면 코스피가 5천을 간다, 6천을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론 좋은 건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 준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열기가 넘쳐난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으나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매달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익 자체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장 퍼포먼스보다 3배, 4배 이상 우리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세요? 머니케어 뉴스의 로마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도 좀 더 진행하시면서 사실 뭐 많이 간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그리고 테이스트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뭐 저랑 또 같이 함께 즐겨 나가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가 또 수익이 나고 계좌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의 또 사랑 어린 후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지수가 움직이는 내용들 하고요, 종목별로 움직이는 상황 크게 다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경험해 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다 리듬을 타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종목들을 거래하는 과정, 그러니까 업종별로 섹터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섹터들을 거래하는 그 시점이 다 다르다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 맞게끔 흐름을 좀 타고 가고, 제일 어려운 것들은 정치적 테마가 형성이 돼서 일단 막 몰고 가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력 테마가 또 AI와 더불어서 상당히 크게 이제 또 랠리업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실적이 발표된 거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전력 설비 이게 다 마무리가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또 엔비디아 젠슨왕 CEO 오고 또 트럼프 대통령 오고 에이펙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어떤 흥분해서 좀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 것들이죠. 물론 이것들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들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 우리가 다 아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라가서 주가에 가격 조정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횡보할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죠, 아시겠습니까? 스윙 거래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멘텀들 다 체크하면서 또 다시 또 공략할 때 공략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꾸준히 거래해온 종목입니다. 올해 이 종목 갖고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네 번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기억 속으로는. 뭐 더 많이 수익을 낼 수도 있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긍정적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말씀드린 건 해외 매출 나온다는 그 사실만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3분기 실적도 가이던스 제가 체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 부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만한 사유는 매크로적인 부분 빼놓고는 없을 텐데, 제가 지금 최근에 지금 우리 지금 시장 상황 돌아가는 걸로 생각해 보면은 조정보다는 우리가 자리를 잡아서 상당히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또
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기 오게 되면 사람들이 뭐 해요? 좀 물렸던 사람이 조금 더 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자리 잡는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제가 한두 번 이야기 드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장대양봉 이후에 3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비중 확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0% 정도 업사이드로 조금 더 어떻게 돼요? 좋은 종목이니만큼 또 욕심을 또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서 살짝 눌리고 와서 커버 치고 올라왔네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아마 하락하는 사유는 전 이런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다음번에 금리 인하는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의약품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 좀 영향을 받긴 하는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해외 수출하고 특히 미국 수출하는 부분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업 내부적인 자체도 저는 상관이 없고 제가 이 종목은 언제쯤 오를 거냐라고 하면 11월 한 중순부터 15일부터 12월 8일 요 사이에 아마 움직일 겁니다. 11월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 11월 달에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이거 벌써 올라가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주시면 될 것 같아. 다른 거 갖고 우리가 쭉 했고요. 이번 달 우리가 24개 종목을 수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회전율이 벌써 24개 종목 포트폴리오 한 번이 완벽하게 돌았어요. 그럼 나름 퍼펙트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여러분 종목당 비중이 보통 20% 그러면 한 800 정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도 24번째까지 진행을 다 팔로우 하셨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또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금액적으로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고소득자 된 거 아니에요? 제가 1600 이상 다 올라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랑 대진주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 생각해 보시면 더 즐겨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월 달 되면 아마 저는 종목별 비중이 좀 더 업사이드로 또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올라가겠죠. 비중은 올라가진 않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알테오잔하고 같이 보십시오. 특별히 걱정할 내용은 별로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얘나 알테오잔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종목들 바이오는요 아예 안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넘버 원, 투가 안 움직이는데 나머지가 움직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스닥에서는 왜 지금은 넘버 원투로 했냐? 연말이기 때문에 원투로 하는 겁니까? 연말 동안 우리가 성장했던 내용들, 앞으로 미래 비전 이런 것도 다 할 때는 대장들이 좀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한두 번 거래한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난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유한여행은 리뷰해드리지 않는데, 그것도 계속 홀드앤고, 이건 같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전하고 차트 분석도 비슷하게 가는 것들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상황적인 내용은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HI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 S&T 에너지를 갖다가 한 11%, 12% 이 구간에서 아마 수익을 갖다 실현하는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S&T 에너지는 털리고 나왔고, PHI 같은 경우는 자체가 오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눌리고 들어오길래 제가 S&T 에너지도 수익 실현했으니까 여기는 더 비중을 또 바로 확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좀 조절을 했고요. 평단이 조금 올라갔죠. 48,000원대에서 49,975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나름 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기준가 기준으로 또 우리가 비중 확대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 없이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마스가든 마누가든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BHI는 마누가 프로젝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LNG 발전하고요, SOFC 수소 발전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슈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SOFC 관련된 부분에서는 두산 피어셀하고 버마 피어셀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NG 발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BHI나 SNT 에너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 그러면 당연히 원전이든 뭐 화력 발전이든 그 사이드로 상당히 붙어 다니는 것이 BHI의 배열 해수 보일러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HRSG 뭐 거기에 더불어서 SNT 에너지도 에어쿨러라든지 HRSG 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BHI인가요? SNT 에너지인가요?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 그림 제가 보여드렸죠? BHI 할 때 보여드렸군요. 그 사이드로 들어가는 것도 그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 BHI는 글로벌의 시장 점유율 1위 회사다라는 것들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할 건 없고, 오히려 조정 시에는 이런 케이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은 공략을 했는데 밑으로 주가가 깔렸어. 그러면 조정 시 추가 비중 확대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는데 쫄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는 항상 그런 때는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조정이 들어오면 또 기회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체크업을 하고 가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하나 좀 그 미스테이크한 부분이 LS를 거래하면서 너무 일찍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좀 아쉬워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시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수익성 부분에서 회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행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공략을 하면 또 수익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자, 실리콘2는 이제 마지막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상방 에너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방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주가를 훼손시키지 않은 경우가 지금 3개월째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지 실적 발표 얘네들 조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이 종목이 11월 달쯤에는 한 번 정도는 움직인다라는 것들이고요. 그거 하고 나면 여러분들 내년도 구정 때까지는 실리콘2는 쳐다보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이 라스트, 올해 들어서 라스트니까 여러분 잘 또 우리가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혹시 바빠가지고 또 혹시 제가 가끔 가도 쉬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혹시 더 움직이면 꼭 같이 여러분들 체크업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여러분 롯데지주하고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11월 이슈입니다. 11월 포트폴리오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시가 무상방으로 가니까 증권주가 눌릴 만한 이유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뭐 삼성증권 우리가 정리하고 이쪽으로 안 지금 삼성증권이 있어도 계속해서 어떻게 8만 원짜리 우리가 7만 8,700원 뭐 이쯤에서 정리를 했는데 별로 안 올랐어요. 얘가 조금 더 올라서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수익성으로 따지면 그런데 롯데지주하고 같이 또 상법 개정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11월 달에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그건 11월 달 중에 우리가 잘 대충 정리를 또 해보면 또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릴 멘트는 없습니다. 롯데지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매수한 가격 그러니까 3만 제가 그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평당이 28,8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8,800원 정도는 무너지지 잘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아래 내려가면 조금 더 매수 잡고 할 테니까요.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주식을 거래하시다가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평단, 기관 평단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가 딱 들고 있는 게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위아래로 이렇게 선회하고 있는 과정. 여기도 계속 공방 치는 거 맞잖아요. 공방이 느껴지십니까? 공방이 안 느껴지면 아직은 감각이 좀 무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어느 정도 눌리게 되면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 중에 그건 뭘까?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항상 퀘스천 마크를 좀 다루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량으로도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됩니다. 항상 보유자연에서 플레이 하려고 하려면
그런 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1월 중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눌리고 들어온다 그러면 다음번 양봉 자리에서 항상 뭐 합니까? 비중 확대 10% 정도는 업사이드로다가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10월 달 같은 경우는 회전율로 우리가 좀 수익을 좀 추구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11월 달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또 수익을 또 추구해 나가면 뭐 20종목 안 간다 하더라도 15종목 간다 하더라도 그만큼 또 수익은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회전율은 조금 낮추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회전율 엄청 떨구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자, 코리아 FT 오늘 좀 기대를 했으나 쭉 치고 올라가서 아마 이거 아무도 뭐 거래할 수 있는 제가 콜을 안 드린 이유는 저는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못 팔아 이거.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또 슬픈 표정 짓고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저랑 뭐 제가 동반해서 같이 가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일단은 관세 이슈는 해결됐잖아요. 자, 미국 매출 마진이 좋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그 코리아 FT가 공급하고 있는 건 마진율이 9.8%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인도나 뭐 이런 데서는 뭐 4%, 뭐 5%이 정도 수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이제 개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분 생각해 보면 좀 더 현대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예, 판매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 현대차가 프로모션을 갖다 경쟁력 있는 것들을 갖다 도입해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시지 말고요. 뭐 치고 올라갔으면 당연히 수익이 났으니까 단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갔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도 제 생각엔요, 오늘 오후에 매수세 들어와요, 이것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이건 평단 조절 비중 10% 정도 확대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쫄지 말고 가야 될 정도는 왜 쫄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더불어서 지금 제가 보는 건 SL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하고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자, SL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오늘 아마 매물 좀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적당한 자리에서 다시 좀 잡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봄 되면 떠요. 조금 길게 보는 시계열이 좀 길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가 공략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자동차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4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4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재고 정리하는 경우고, SL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 실적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신차가 다시 또 리모델링 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것들이 또 진행이 되는 것들이고, 완성차 부분은 조금 어떻게 재고하면서 할인 판매 들어가니까 영업이익 부분 조금 그렇다라는 것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는 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연말에 자동차를 사게 되면 모델 바뀌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조금 싸게 사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다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구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8월 달을 보고 최근에 지금 움직였던 것들은 이제 9월 말 이 가격을 좀 많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 이제 관세 협상 부분이 끝났으니까 봐야 될 자리가 자동차도 명확해졌어요. 바로 9월 말 자리가 그 자리에 오두면 거기서부터 공략해 주는 것이 정석 플레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구산업 구리 가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구리 가격 오른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은 다 말아먹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딴 데서 지금 다 뽑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있다가 알람을 좀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뭐한 5천, 5만, 5,2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걸어두시고 좀 이렇게 좀 보시다 보면 쭉 치고 올라가면 또 수익도 치고 나오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 날이죠. 요 날 우리가 수익을 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짬짬이로 제가 불이 가격이 또 올랐네요 라고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ETF들이 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산업도 한 번 정도는 제가 볼 땐 충분히 들어오고 지금 날린 게 뭐예요? 전선이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터질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거 들어오면 아주 땡큐지 사실은 그렇죠. 근데 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들어오면 럭키 이렇게 얼른 또 우리는 수익 테이크 짭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C 솔루션 뭐 제가 현대로템 대신에 이 종목을 갖다가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마 비중 확대 이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그널적으로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좀 진행할 생각이고요. 10%업 올려서 비중 20%로 다시 올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중을 갖다 이제 잡아가는 것들이죠. 바로 뭐 치고 날리면 뭐 할 수 없는 것들인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비중 잡아내면서 분할 매수 이렇게 잡고 공략을 해주는 건 이런 개념으로 좀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여기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지금 턱인데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다니까 여러분 17만 원대까지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현금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서 갈 수가 있겠다. 이 정도 들어오면 거의 이제 스트롱 바이 들어가셔야 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저는 요번에 그 관세 협상 진행되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아,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괴롭힐 생각이 없구나.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좀 괴롭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 충분히 인지한 것 같고, 여러분 산자부 장관께서 이번에 일을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헥토 파이낸셜, 뭐,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 오늘 좀 눌리고요. IT생 글로벌도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쵸? 11월 중순 모멘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뭐 코스닥 종목들 다 그렇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 일단 오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헥토 파이낸셜은 어제 또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슈를 못 탔어요. 그렇죠? 워낙 또 그 한미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돈이 다 쏠려갔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좋은 뉴스가 나와도 먹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고민할 건 없고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기 전까지만 평단 관리만 잘하고 드리블을 잘 해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파형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 시스템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4월달 매크로 가장 안 좋았을 때 여기로 올 만한 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왜 이때는 어떻게 모든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어떻게 됐으면 꼬라 박았을 때고 지금은 약간 실적이 3분기 때 좀 별 일 없다. 뭐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고 4분기에 좀 좋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좀 매도를 많이 좀 쳐서 눌린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도 가장 먼저 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달렸어요. 다시 한번 또 달릴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적이나 내용들을 보면 항상 보면 4분기, 1분기가 조금 괜찮았던 걸로 여러분들 기억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증설을 진행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어디가 서둘러서 지금 진행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그 IR 할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동종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사유가 많지 않을까, 많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을 쓰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 하락할 이유가 별로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안에 들어가면 더 강력하게 비중 확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갈 땐 세게 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갈 만한 사유가 없다는 걸 인지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에서 여기와 여기 사이 들어오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이땐 겁내지 마셔야 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 안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 우리가 이오테크닉스, ISC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리블 해 가고 있는데요. 그것들 같은 경우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중이 높은 건 아니니까 이제부터 평단 조절 시작하는 것들이고요. 충분히 승부를 또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소소하게 가는 게 맞겠죠. 최근에 보면 많이 랠리업을 해줬으니까. 자, 그런데 다시 기간 조정을 가든 조금 눌려 들어오든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매수를 해주는 게 정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그 내년도 우리가 CES 할 때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한 모멘텀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럼 다만 여러분들이 가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시장에서는 흐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이제 바이오 쪽을 조금 돈이 오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좀 기간 조정을 가는데 그럴 때 답답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쪽으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요. 느긋한 마음 가지시고 가다 보면 또 11월도 좋을 거고 12월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연간 목표 240개로 제가 목표를 올려서 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고요.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